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죠. 지난해 좀 아쉬우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올해는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더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이렇게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뉴욕 증시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이 있었는데요. 조금은 아쉽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이 사상 전고점 경신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아쉽게 하락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무려 9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연말에 이어서 새해에도 랠리가 펼쳐질지 기대감은 유효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AI를 등에 업고 성장세를 크게 보였던 뉴욕 증시인데요. 과연 올해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두각을 드러내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뉴욕 증시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비해서 또 전략들을 함께 길게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 주간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게 될지 알아보시죠. 휴일간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올해 미국 뉴욕 증시에 지금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면서 새해 투자 성공을 위해서 지켜봐야 될 5가지 테마를 함께 소개했는데요. 함께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로는 우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꼽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폭을 올해는 1.5%포인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밝혔던 수준의 한 2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준이 올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패드워치에 따르면 8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금리가 내려간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증시에 돈이 몰릴 수 있고 결국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랠리를 펼쳤던 이유도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덕분이었는데 과연 올해 정말로 3월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성장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빅테크 종목들 7가지 종목들이 지난해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7개 기업들이 올해 수익이 22%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S&P 500 전체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약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갈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는데요. 결국에는 경제 연착륙 기대와 함께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선거해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주식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선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후보들이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고 결국에는 주가 부양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때까지의 전략도 이 시기적으로 함께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시아 리스크가 또 꼽혔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평균 주가가 일본은행의 초안화 정책과 엔화 약세로 인해서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지만 올해 초에는 이런 부분이 난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4월 총선까지 함께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ECB는 오는 4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BOE 측에서는 ECB와 연준의 그런 기조들을 보고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한데 연준의 흐름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는 과연 금리 인하 시점 공식적으로 언제 스타트를 끊게 될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을 함께 주목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를 맞아서 신년 축전을 함께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시 주석은 이날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 증진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이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는 협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하는 올바른 길이 이 상생 협력, 평화 공존, 그리고 상호 존중, 이
이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45주년을 맞아서 함께 이런 신년사에 대해서 교환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앞서서 있었던 소식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이제 마지막 날이죠. 신년사에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면서 총통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는 점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함께 보시죠. 네, 미군은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다라고 함께 밝혔는데요.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후티 반군이 있을 때 미군 전쟁이 좀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교전이 좀 펼쳐졌다고 하고 이 가운데서는 한 반군의 1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단 보시면 그래서 홍해에서의 이런 선박들 좀 운행 재개가 됐었는데요. 머스크를 포함해서 이 선박들이 다시 한번 운행 중단에 좀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